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엣지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도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오늘은 도재학 선생님이 걱정하는 장면을 통해서 불안이 뭔지, 불안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실까요? 교수님, 근데 저는 제일 부족한 게 판단력이에요.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이걸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교수님? 제 선택에 환자 목숨이 달렸는데 잘못 판단하면 어떡해요? 네, 도재학 선생님이 수술 후에 자기가 의사로서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염려를 하는 장면이죠. 저도 이 장면을 예고편에서 보고 나서 도재학 쌤이 의사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러한 감정이 불안이에요. 불안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막연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안은 뭔지, 불안이 나쁘기만 한 건지,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또 내 자녀가 불안해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불안은 감정, 신체 증상, 그리고 인지적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혼재돼서 나타나요. 감정적으로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막연한 두려움, 이렇게 그런 마음 이런 게 감정이고, 신체 증상은 가슴이 두근대거나 막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근육이 긴장되거나 막 경계심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동반되고,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계속 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게 이제 인지적 부분인데 이런 게 좀 혼재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안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사실은 원시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불안의 영향이 큰데요. 불안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잘 피하고 또 이렇게 적이랑 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불안이 나쁜 것으로만 보긴 어려워요. 그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 불안이 필요할까요? 걱정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게 되고, 또 내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긴장하기 때문에 더 잘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불안과 걱정은 수행을 잘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극복해야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아예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고 혹은 또 내가 불안해하는 나를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더 많이 불안해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땐 괴담도 되게 많이, 학교 내에 괴담도 많잖아요. 그리고 학기 초 되면 좀 긴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앞두면 조금 더 긴장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다 뭐 불안증 환자였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 발달의 과정 중에 불안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좀 불안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극복하게 되고, 또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유능감이나 성취감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율적인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상 발달 범주 안에 있냐, 정상적이고 일시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또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불안들이 다 불안증으로 또 나쁘기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좀 나한테 잘 활용해서 잘 극복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불안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DSM-5 진단 기준만 해도 7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분리불안, 선택적 항구증, 사회불안, 범불안 장애, 특정 공포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박이랑은 다르게 비연속적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불안했다고 성인기까지 불안한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성인기 불안장애 환자가 어릴 때부터 계속 불안했다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워서 비연속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안해하는 가족이나 자녀,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불안은 우울이랑 달라서 신체적 증상을 동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못 자고 근육도 긴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순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할까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도지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공부는 잘했고 많이 아는 게 많다고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있다. 본인도 알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그런 이성적 사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말 너무 많이 염려되는구나. 네가 공부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날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평소에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 순간 판단을 잘못할까봐 마음이 어렵고 두렵구나. 이런 걸 좀 공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정감을 찾고,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염려돼서 이렇게 불안하구나 하는 마음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아,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느껴질 때 또 안정감을 찾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안정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스스로 방법을 좀 찾을 힘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럴 때,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게 사실은 내가 제시해주는 답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불안감을 극복하고 또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교수님, 제가 전화할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혹은 책을 찾아볼게요.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런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하 선생님이 했던 대답처럼, 그래, 네가 정말 어려운 수술이나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제서야 도움이 되겠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아마 준한쌤이랑 도지학쌤이 계속 함께 했고 오랜 시간 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도지학쌤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이제 진한하지만 이런 공감, 머물러주기, 그리고 같이 이제 의논하기, 그리고 스스로 방법 찾기가 순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마디 하면 알아듣지를 않아요. 그 마음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알 텐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근히 듣고 공감해주고 그걸 피드백해주고 머물러주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오랜 시간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듣는 사람도 지치지 말고 이 시간을 좀 함께 버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드디어 함께 해줄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짧은 시간이라 이 방대한 불안을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댓글로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고 어떤 불안 장애가 더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